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주위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 2, 3일 앓다 죽는 게 행복이죠. 이는 어느 80대 노인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무리 기대 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평균 수명까지만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이 약간 아쉬워할 때 스스로의 장례 비용을 준비해두고 아이들한테 작은 선물도 하나씩 줄 수 있게 해두고 밤새 안녕하며 하늘나라를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소망은 맘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은 생애 마지막 17.5년 동안을 질병으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그 누구든 아픈 몸으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굳이 질병이 아니더라도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요리의 간을 맞추기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리모컨을 들기조차 기력이 빠지는 등의 노화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건강관리만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은퇴 후에 밀려오는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만약 은퇴 후에 침대나 소파에 누워있는 생활만 반복하게 되면 80세가 넘어서는 정말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과거 대기업을 다니며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80대 최 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최 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해 퇴직 전에는 2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은 바빴고 자식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나 재테크 등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경제관리와 자식들의 교육 등을 아내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리 검소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사회적 위치가 있다 보니 자식들은 최고로 교육을 시켜야 했고 그에 맞는 생활을 원했습니다. 자식 교육비의 보험, 차 유지비는 물론 부부가 한우와 과일 같은 비싼 식재료를 좋아하고 외식도 즐겨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도 옷을 고를 때 가격을 잘 따지지 않고 품질이 좋은 것들 위주로 사고 옷이 조금만 해져도 새 것을 구입해서 사입기 일쑤였습니다. 생활비만 최소 월 700만 원 정도는 기본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부도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돈을 아끼고 모아보려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방 포기해버렸습니다. 적당히 싼 재료로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하루에 똑같은 두 끼를 먹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수입에 맞는 지출을 했지만 최 씨는 은퇴 시기가 다가올 무렵 내심 걱정됐습니다. 최 씨의 아내도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하도 잘 버니 돈 많이 모았을 것 같다고 부러워했지만 아내의 속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최 씨가 아내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은퇴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돼버릴 거야. 하지만 아내는 내심 싫은 티를 내며 되묻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최 씨의 아내는 남편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우리 딸 유학은 어쩌고요? 아직 자식들 대학 입학도 못했는데 벌써 은퇴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내가 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지 딸에게 전화가 와 아빠, 나 여기서 학교 입학하고 졸업까지 꼭 하고 싶어. 지금 돌아가면 이도저도 안 된다고. 최 씨는 계속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출이라도 줄여봐야지. 옷도 좀 저렴한 거 사고 요새 과일 야채 값도 비싸잖아. 아내는 지금의 생활을 포기하기 싫었는지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이 당시 사실 남편은 돈 버는 기계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식들과는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 가끔 볼 때마다 어색함을 느꼈고 경제 관리를 아내에게 모두 맡긴 것이 참으로 후회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봤자 씀씀이가 커서 빨리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통장이 텅장이 되는 것이 순식간임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버는 돈보다 모으는 돈이 진짜 월급이라는 주변 지인들의 말도 이제서야 와닿았습니다. 최 씨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물을 모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예전에 플라톤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동굴에 사는 인간은 동굴의 세계에 갇혀서 동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이는 대기업을 다녔던 최 씨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최 씨는 대기업이라는 세상에서 대기업의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동굴을 나오는 순간 다른 현실을 맞아야 했습니다. 애들 교육비에 해외여행에 많은 돈을 썼던 최 씨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무지 많은데 지금부터 뭔가 바꾸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상했던 날짜보다도 최 씨의 은퇴 시기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해고 통보는 정말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뤄졌습니다. 최 씨는 그래도 아내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살던 곳에서 조금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아내도 쓰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로 팔며 돈을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최 씨는 일단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교육비였기에 당장 유학을 가 있던 자식을 국내로 들어오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쉽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진아, 대학은 국내에서 진학하면 안 되겠니? 그럴 거면 나 왜 유학 보냈어? 친구들이랑 여기 다 있는데 지금 내려가면 어떻게 적응하라고. 최 씨는 딸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되레딸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은 국내에서 대학을 진학해야 했고 최 씨는 은퇴를 했습니다. 일을 다시 하더라도 조금은 쉬었다 하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최 씨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삼식이라고 구박하기 시작했고 딸도 아빠가 매일 집에만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간담상조라는 사자성어만큼 돈독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은퇴한 순간 전화번호는 다 끊겼습니다. 이전에 받던 사회적 지위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최 씨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받은 퇴직금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최 씨는 그 돈을 가지고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던 최 씨에게 직접 사장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치킨집은 1년 만에 폐업을 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새벽 3시에 출근하는 떡집 알바를 시작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맘쯤 최 씨는 다른 직장 동료들 중 한 명이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최 씨보다 일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승진도 최 씨보다 한참 늦게 했지만 최 씨의 직장 동료는 재테크나 미리 노후를 준비해서 지금 일을 안 해도 골프 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퇴까지 열심히 일하고 편하게 살아야 정상인데 세상이 어찌 된 게 은퇴 후에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할아버지는 가족 눈치가 보여 밖으로 떠밀려 나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의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80대가 되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최 씨는 그 이후 건강관리를 꾸준히 했습니다. 최 씨는 그래도 집 한 채가 있었고 연금을 꼬박 받으며 생활했기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의 잔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80이 돼서 음식 가려 먹지 않고 해서 건강했던 최 씨였지만 자식들이 집에 찾아올 때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병원을 가는 일도 잦아졌는데 몸이 아플 때나 자식들에게 부탁할 때마다 눈치를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마을 복지회관에서 마음에 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재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뭐가 걱정되었는지 할아버지에게 재혼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설마 그 나이에 재혼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 정말 엄마 생각하면 그 꼴은 못 봐. 너네가 나랑 살아줄 거냐? 나랑 살아줄 것도 이 애비가 아프면 돌봐줄 것도 아니면서 상관하지 마라. 아빠, 원래 그 나이 되면 요양원 가서 지내는 것도 괜찮지. 요새는 다 요양원으로 간다고. 요양원은 죽어도 싫다 이놈들아. 그쪽 자식들도 있으면 족보도 복잡해지고 아무튼 재혼은 아니야.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자식들은 찔렸는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부모를 대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최 씨는 알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게 없었다면 자신이 어떻게 하든 신경을 썼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 할아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은퇴 전과 은퇴 후는 아예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퇴직을 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사회적 지위는 모두 내려놓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60대, 70대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80대가 되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후 80대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80 이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치아 관리입니다. 전문가들은 100세까지 뜯고 맛보려면 80세에 자연치아 20개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치아 개수를 보면 기대 수명이 보인다고 합니다. 40대는 평균 27.6개의 치아가 남아있는데 치아 1개가 빠지면 사망률이 2%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음식물을 씹는 행위만으로 심장병, 뇌졸중, 치매까지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 권종진 교수님은 치아 건강이 노인 건강에 직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을 씹으면 그때 나오는 침이 소화작용을 도와주고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관련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치아가 9개 이하인 노인은 치아를 20개 이상 가지고 활발히 음식물을 씹어먹는 노인보다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무려 81%나 높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같은 인공치아는 음식물 섭취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구력 측면에서 자연 치아만 못하고 치주질환에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 관리를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명과도 관련돼 있는 것이 바로 치아 건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양치 습관과 주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나이에 맞게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치아를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간혹 전문가 분들 중 일부는 80이 넘으면 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때 건강검진을 받는다 한들 대부분의 수치는 좋지 않게 나타날 것이고 만약 암 등을 조기 발견하여 수술을 받아 생명을 조금 연장한다고 해도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70에서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의료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하나씩 또 다른 부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80세의 벽에 젖아
와다 히데키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과도한 강박과 욕심은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겠다는 강박에 빠지지 말고 당장 내일 생이 마감돼도 후회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저자는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80세 이후 100세까지 남은 20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며 말이죠. 80세가 되면 친구들 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고 몇 안 되는 친구들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몸의 불편함도 증가합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폐렴 등 수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병뿐 아니라 조금만 깜빡해도 치매인가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80이 넘어가면 언제 어떤 병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40대와 같은 건강함을 느끼다가도 당장 내일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이 넘으면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맞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80대가 되면 병원에 가는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유명한 병원을 찾는 것보다 나와 잘 맞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들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수술 시술밖에 없다고 하면서 바로 수술하려는 의사. 둘째,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고 수치만 강조하는 의사. 셋째, 약 처방을 강하게 하는 의사입니다. 물론 유명한 병원에도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80세가 넘어 나와 잘 맞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카센터 전문가는 소리만 듣고 최소 범위로 수리하지만 돌팔이는 이곳저곳 손대다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거나 결국 폐차하게 만듭니다. 사람 치료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입맛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유독 입맛이 예전 같지 않거나 식욕이 줄어드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혀도 마찬가지로 노화한다고 합니다. 이 중 특히 짠맛이나 단맛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미각뿐 아니라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이상의 80%는 젊었을 때 후각 기능의 10%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는 것은 음식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맛이 결국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입맛이 떨어진다고 해서 음식을 거르면 안 됩니다. 이때일수록 누군가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해도 섭취량을 줄이는 것보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80세가 넘어가면 약간의 체중 증가가 장수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에 노출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사 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의 변비 환자 중 60대 이상의 환자가 39%, 80대는 전체의 11.1%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앞서 얘기했던 입맛이 떨어지거나 약해지는 치아로 인해 장의 활동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등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서 변비가 걸리기 쉬워집니다. 변비에는 식이섬유와 물 섭취를 조금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장운동을 위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랫배에 따뜻한 수건 또는 핫팩을 올려 30분간 배를 데워줍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오른쪽 아랫배에 올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배를 쓸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더 작은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다시 배꼽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주면 됩니다.
추가로 명치에 양주먹을 올린 후 옆구리 방향으로 쓸어내린 후 손바닥을 이용해서 배 전체를 쓸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왼쪽 아랫배를 항문 방향으로 쓸어주면 됩니다. 이 마사지는 배에 자극이 갈 정도의 세기로 해줘야 효과가 있으며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회 정도 해주면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었을 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은 하루 1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 각종 질병으로 숨질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제대 의대 연구팀이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60분 이상 걷는 노인은 비활동적인 노인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약 40%, 심혈관병에 의한 사망 위험을 약 3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매주 1시간만 걸어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뻔한 말이지만 80세가 넘으면 후회 없는 삶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발간하는 하버드 가제트지는 최근 현재의 80대는 예전의 60대라는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80대의 사람들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 문화예술계, 박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80세 이상의 분들이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야 장수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이 예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너무나도 젊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여러분이 이제껏 생각에만 그쳤던 것들, 사소한 것들이라도 좋으니 조금씩이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82세 노인분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살아보니 희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날그날 잘 살면 그게 희망입니다. 크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절망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욕심부리다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60세는 금세 오고 그때는 이미 학벌도 명예도 쓸모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쓸모 없어지는 80세는 더 빠르게 옵니다. 다만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재물과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결론은 건강입니다. 물론 나는 금년 82세로 삭신도 쑤시고 힘든 일은 오래 못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80세가 될 것입니다. 80세가 되면 나타나는 변화들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미리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